노정열 방송인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노정열 안녕하십니까? 방송인은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하셨으니까 네, 다시 죄송합니다. 한번. 네. 교통이 이 물난리 이후에 더욱 더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서 네, 서울 시내 네. 곳곳에 저도 좀 전에 저 재난 방송을 했는데 올림픽대로가 소통이 되다 갑자기 지금 네. 통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건 서울의 두 축이니까 동서간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도로라서 이게 막히면 전체적으로 그럼요. 퇴근하실 분들도 차를 두고 퇴근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게 좋을 이게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늘인데. 비가 또 서울 지역에 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경기 북부에 오게 되면은 넘쳐난 그 물이 한강 하류로 내려오면서 색강이나 이쪽에 또 넘쳐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랑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번 재난은 아까 오창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후 이 대응을 이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 대응을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전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네. 한화진 장관의 그 행보를 봐도 네. 그 환경부 장관. 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조라떼 현장을 가서 불편하시겠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예정된 일정까지 이렇게 취소하면서 얼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떠나버린 장면들이 국민들에게 참 그 지역의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분들과의 간담회 가지기를 또, 했었죠. 네, 문제 제기 이런 게 듣기 싫은 거였다 이런 관측이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소통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질릴 거예요. 근데 네. 소통 쌓여서 뭐가 됩니까? 대통이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때- 근사합니다. 네, 이때 네. 0이 서야 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준비한 거야. 이거 멋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소통이 쌓여서 대통이 되고 그 영이 서면 대통령이 되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되고 있습니까? 돼야죠.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잘했습니다. 아, 자, 오바마 대통령 톤으로 노 방송인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영어로요. 영어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만 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Communication, then you become American president. Yeah.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사면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이분이 유탄 맞았어요. 사면이 못 돼서 안타까워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노 방송에 자 들어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들어가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왔는데 저만 왜 이렇게 유탄을 맞아가지고 못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정치적 단합인 거 아시죠? 나 나갈 거야. 아니요. 지금 가석방으로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네. 지금 공식적인 멘트가 사면이 뭐냐면 안 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의 사면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MB 역사상 굉장히 그 오래 남을 그러니까 만한 우리- 우리 고문으로 네. 전해드린 얘기인데 네. 전원인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여튼. 배경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를 매일매일 뭐 안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줄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나와 수감 계십니다. 아닙니다.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뭐 풀려났어요 이미.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수감되고 아니라고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 범죄 죄를 없애주는 없애요. 거잖아요. 아니 진짜 가석방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가석방은 뭐 저 질병 치료 뭐 고령 뭐 네, 이런 이유니까 형집행정지. 네, 그거에 없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죠. 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요. 네, 전원일 뿐이지만 자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강남의 마트에 가서 네. 추석 물가를 챙기고 이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림 나오게 이러고 하여튼 어수선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노 방송인이 말씀 많이 못하신 건 먼저 아니, 하시죠. 맞아요.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8월 17일 날이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할 뿐더러 다음 그날 주 수요일이요. 예.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 기일입니다. 아, 심리가 열린 날이라 그날 맞습니다. 인용 17일 결정이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네. 예.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아무튼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본인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드린 한동훈 장관이 또 시행령으로 이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무효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조치들을 안 해야 그나마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텐데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탄핵의 위기에 처한 걸 보고도 또다시 시행령으로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그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수사 기소권이 많았던 거를 몇 개를 떼어내는 거는 입법부의 의지였는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무효화하려고 그런다? 글쎄요.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 네. 근데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곧 바뀔 수밖에 없는 4명의 남자가 타고 있어요. 4사람. 4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자야 사자. 그건 4명이에요. 사자. 네. 한 남자가 있어. 이게 아니고 아 지금 노래였군요. 내 네.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지금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조사가 그런 나왔대요. 여론조사 결과 네, 있죠. 네. 당대표로 적합도.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우뚝 섰어요. 그것도 대구 경북까지 우뚝 네.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차기를 꿈꾸거나 지금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경계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도 뿜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불과 이 대통령의 엄지척 따봉 이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혐의도 있었어요. 개인 의혹도 있었는데 이제는 동정과 연민 여론이 많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용화됩니까? 뭡니까? 이러면 도대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박민영 전 부대변이죠. 전 부대변이죠.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고 대변인. 전 대변인이었습니까? 당 대변인이었나요? 전 대변인의 이 용산 대통령실로 간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그만큼 뿜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치 생명력이 부활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의원이죠.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데 확대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 대통령의 대폭락한 지지율 때문에 유승민, 유승민, 이준석, 이재명, 또 한 사람 배종찬. 누구냐? 아닙니다. 아, 두 분이 분입니다. 누구예요? 대적하시네. 자, 노방송인 누규. 누구요? 네, 유튜브에 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굴까요? 저 제 버전하고 누구요? 달라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상민 장관이 거취를 정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번째 남자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휴가까지 재조명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수 쪽의 전문 평론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이야기를 아, 네.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네. 말씀이시죠. 아니야. 아니 다시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마할 수 연임이 있어요. 안 되는 거고요. 연임이 안 되는 것이지. 헌법상 다시 출마는 가능합니다. 중임이 가능해요. 헌법상. 네. 재출마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 해석상 네. 윤석열 아니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예. 연임 네 번째잖아요. 그렇죠. 3연임까지 되고 4연임은 안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쉬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번째까지 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연달아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막 사람들이 연호했잖아요. 그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아이고, 다시 출마할까요? 농담이죠, 농담. 네. 아니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아니 농담으로 했겠죠. 그 사람들은 진담이었을까요? 그게 농담이었죠. 현실되는 거 네.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냥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 사회수석인가 대통령실에 강승규. 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비 오는데 뭐 비 온다고 집에 안 가냐? 퇴근 안 합니까? 네네. 나 또 그날 약속 있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저녁 약속 있어 나갔다는 건 누군가 저녁 식사를 했고 뭐 반주도 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통령실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한 7시, 8시서부터 상황이 막 급변하고 네. 있었어요. 그리고 9시, 8시 뭐 이때는 이미 재난방송이 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강남역 이런 데 잠길 때가 이때였거든요. 아수라장이었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도 누구도 뭐 안 움직였어요.
11시 반에 전화로 서울시장도 지시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있고 9시서부터 네. 뭐 새벽 3시까지 전화로 지시했다는 얘기만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러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난 정권 때는 그래도 뭐 좀 하지 않았냐 재난 문자도 엄청 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야 왜 재난 문자도 안 오지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신기하네요. 얼마 전에 경기도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떨어졌는데 후보도 떨어진 사람이 와. 그냥 대비가 돼서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처럼 급 인식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러면 보수가 다 괴멸하겠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요즘에 폭우, 네. 폭염, 지지율은 폭락. 그러니까 주가도 폭락했다가 슬금슬금 살금살금 조금 회복.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낮으니까 지금 국민들의 평가 자체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생명이 꺼져가던 뭐 경쟁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합하는 인물들이 스물스물 살아나요. 그 지금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왜? 경기지사 경선 때 윤심이 김은혜 전 의원한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 국면이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는 대구를 콕 집어서 여기가 참그내 뭐 의지와 심지가 굳은 지역이고 이렇게 대구 경북에 대한 평가를 아주 비중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유선배 그런데 윤심은 김은혜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여하튼 만약에 김은혜를 만류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저기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유선배가 나가서 경기지사 본선에 나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후폭풍이 대통령 지지율이 푹 꺼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어이구.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온갖 만사가 삼남 만상이 다 뭔가 지금 대통령이 만족스러울 만한 좋게 평가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휴가도 비슷한 시기에 갔는데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휴가가 완전히 달랐어요. 현 대통령은 뭐 그냥 집에서 소위 방콕 휴가고 전 대통령은 제주 가서 뭐 여러 제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흔적도 남기고 이래서 휴가를 정말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노방송인 11시 출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요일 아침 11시. 그것도 완전 판단 미스인데요. 네. 국민들은 공직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나와서 재해 복구 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5,300만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란 것도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늦을 것 같으니까 혹시 머릿속에서 민과 관이 같이 움직이면 출근 대란이니까 관이 조금 늦게 하는 걸 그런 생각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잘못 근데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 사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민이 늦어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새벽 6시에 출근 그렇게 공무원이잖아요. 앞뒤가 맞아요. 잘못된. 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아니 그리고 비상선언 요즘에는 보셨나요? 공무원 되려고 네. 노량진 가는 건 아니고 어. 권성동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비상선언에 예. 전도연 장관이 그러셨어요. 책임지는 게 공무원이라고 그런 거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전도연 좋아해요. 네. 좋은 좋아. 밤이에요. 이게 전도연이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무슨 간에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관이면 그렇죠. 아니, 공무원은 빨리 출근하고 오히려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죠. 그렇게 삼성을 갔어요. 비롯해서 특히 강남 지역이잖아요.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 그룹에 근무하는 대규모 인력들이 있잖아요. 자,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로 돌렸어야 돼요. 재택근무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공무원들이 빨리 출근해가지고 5시에 출근해도 돼요. 출근해서 그걸 살폈어야죠. 근데 왜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출근길에 공무원까지 겹쳐가지고 막히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민간이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때문에 막힐까봐 이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반대로 갈 리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이 부분들을 교통정리해 준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예를 드는 게 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그러니까요. 전략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램 임마누엘이라고 하원 의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시카고 시장이 되는 이 인물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아예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당신 아무것도 못해. 당신 대통령 안 돼. 이렇게 되면 대통령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바로 잡았어요. 영어는 반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면 행안부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라거나 또는 행안부- 대통령의 지시가 참모들을 통해서 내려가면 참모들 중에 누가 짚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 달 지금? 동안 지켜본 바로는 간언이나 충언을 해도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아마 밑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장차관급들도 사실 비겁한 거죠. 자기가 직을 던지고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충언을 하고 안 받아준다면 직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장차관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 윗사람의 심기만 살피는 아니 사적 채용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인연이 있어서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뭐예요, 식으로든 지금? 길게 유지하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들어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1년이 아니라 한 3년이라도 절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럼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 그래서 무너지는 여기서 거잖아요. 소통이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게 마구잡이로 바깥으로 나가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소통의 법칙에 보면 잘 모르는 내용, 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밖에 나가서 공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날은 홍보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어떤 날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날은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노련한 사람이 그것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거는 뭐 서울대법도 나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류 기업에 일했다고 해서 대기업에 일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방송인이에요. 아이고. 아니, 청와대가 저희 방송하면 박민영 씨도 그랬는데 하자마자 바로 가시더라고요. 좋은 약간 서운했는데 그 대통령 실장이 원래 그 역할을 거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근데 존재감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전원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보좌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게 리더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보좌진을 선별하고 잘 쓰는 것도 결국에는 위아래가 똑같이 지금 난막상에 빠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박민영 예. 전 대변인 지금 뭐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원으로 채용될 리는 대통령이 직언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박민영 전 대변인이 우리 방송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 왔는데 우리 평화방송 스튜디오가 위치가 또 가깝기는 해요. 용산하고요. 네. 네. 터널 3호 터널을 지나면 금방이니까. 네, 위치가 가까우면 갈 수 있는 거군요. 하여튼 두 분도 어디 가시려면 가시고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여쭤보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3년이 가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더라도 그래도 존재감이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되고 이래야 공동 운명체잖아요. 대통령실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할 때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도 그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용화대 내부에도 실세들은 검찰 출신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언제 잘려도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닌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 보존 욕심이 더 많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검찰 출신들 요직에 앉은 사람하고 한동훈, 이상민 정도 대핵심 실세지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잘해서 성과를 내겠다거나 이 정부를 더 잘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야, 참 미안한 얘기인데. 박순애 장관 날아가는 것처럼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네, 자리 보존에 그 얘기는 아마 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손절하고 훅 사실 보낸다. 자기가 좀 지시하고 잘해보라고 한 건데. 신속히 강구하라고 네. 그래놓고 신속히 잘랐죠. 예. 업무 보고할 때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 이렇게 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정열 방송인 그다음에 인사이드 K 소장이시죠.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